이제 엔트로피와 연력학 제2법칙 12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의 내용은 우리가 우리 교재에 보면은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뒷부분에. 화학평형 지나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보통은 자발성이라는 그런 어떤 명제하에 그런 강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발성. 말 그대로 자발적이란 건 뭔지 알잖아요. 그죠? 누가 때려서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에서 뭔가를 스트레스 주든가 아니면 에너지를 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자기가 놔두면 그냥 저절로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는 그런 성질을 자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판테니어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발적이라는 건 그렇게 용어로 얘기하는데, 제가 간혹 가다가 강의 노트 보시면 가로치고 영어로 써놓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알아놓으셔야 되는 거라서 써놓은 겁니다. 아무리 시험 목적이라도 우리가 어차피 들어가서 여러분 책 보시다 보면은 필요한 단어들이니까 그렇게 그렇게 군데군데 그렇게 써놨으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자발적인 변화라는 얘기,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조건에서 외부 자극 하나도 없이 스스로 진행된 반응을 그런 자발적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반대로 비자발적으로 일어나려면 자발적으로 한 반응의 역반응은 반드시 비자발적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다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발적인 과정 거기 노트에 나와 있는데 쉬운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상온에서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는 거. 일반적인 얘기죠. 그런데 물이 다시 얼음이 되진 않죠. 예. 그거는 비자발적이고, 아니면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건 자발적일까요? 비자발적일까요? 상온에서. 비자발적이에요? 예, 상온에서. 상온이란 건 이제 실온, 일반적 25도씨 이 정도. 비자발적일까요? 물 비커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몇 달 동안 놔두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죠? 그게 자발적이라는 거하고, 자발적이라는 것이 그냥 눈에 순식간에 이렇게 나타나서 그게 자발적이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속도는 자발적인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 변화 속도는 우리가 느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느린 속도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딱 좀 생각 한 가지 더 하셔야 돼요. 예. 자발적이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느린 속도로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 예. 그런 의미입니다. 공기 중에서 철도 역시 녹 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느린 속도로 녹이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속도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잘 기억을 특징을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발적 반응이다. 그러면은 대부분 여태까지는 열을 흡수를 하면 흡열 반응이면 이것이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느껴요. 그렇게. 그리고 이게 발열 반응이다. 그러면 발열 반응이면 흡열 반응하고 발열 반응의 차이가 어떤 반응의 생성물이 더 에너지가 낮죠? 생성물 에너지가 낮은 거. 발열 반응이겠죠? 그죠? 이거 에너지 더 높으니까 이건 흡열 반응이고, 그다음 이거는 에너지를 버리는 거죠. 발열 반응. 그러니까 생성물의 에너지가 상태가 더 낮습니다. 이게 발열 반응.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반응이 이렇게 진행되면 이런 식의 그 에너지 프로파일이 있으면 이거는 자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뿐이지, 실제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반응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엔탈피만 갖고는 그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이제 조건이 요거 갖고도 판단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예외도 있다. 그래서 흡열 반응이 오히려 이런 반응도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엔탈피, 여태까지 연력학 제1법칙에 나와 있는 내부 에너지와 그다음에 그 확장판 엔탈피를 갖고는 우리가 어떤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연력학적인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엔트로피라는 말은
이건 뭐 사회학자도 알고 대충 뭐 사회에서 책 제목으로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엔트로피라는 뭐 의미는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화학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무질서도, 예? 무질서한 정도, 그죠? 도라는 의미가 정도라는 의미니까 얼마나 무질서하냐? 무질서할수록 엔트로피가 커요. 그러니까 이 엔트로피도 사실 이렇게 S로 써야 돼요. 여기 이제 대응되는 거 따진다면 이렇게 엔트로피도 역시 그 엔트로피 변화 값을 우리가 이용을 합니다. 엔트로피 변화 반응 전후에서 여기서도 델타 H를 이용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도 엔트로피도 상태 함수고 크기 성질을 갖고 의미적으로 이제 무질서도인데 우리 흔히 알 수 있는 거는 그거를 조금 이제 수식적으로 조금 자세히 한번 써보도록 하죠. 우리가 연력학에서 그 처음에 용어 정의할 때 우리가 개와 그다음에 주의에 대해서 이걸 합쳐서 우주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 얘기할 때는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개하고 주의하고 다 따져줘야 돼요. 개하고 주의하고. 그래서 복잡해요, 저 엔트로피 나오면. 엔트로피 정의 거기 이제 시계 나오는 것처럼 여기 REV, 리버스블이라는 건 가역 변화. 우리 앞에서 가역 변화 얘기했었죠? 예. 그 가역 변화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값은 엔트로피 변화. D라는 거는 변화를 의미해요. 그죠? 미소 변화. 그 다음에 이 Q도 이 반응열의 미소 변화. 그래서 그 엔트로피 변화는 T분의 DQ다. 이 리버스블이라는 가역 반응이라는 건 항상 들어가 있다는 걸 그렇게 생각하시고 T분의 DQ다.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건 뭐 어떤 의미냐? 이거를 뭐 수학적으로 뭐 적분을 해갖고 실제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값으로 구한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돼요. 여기 노트에 나온 것처럼 T분의 DQ.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온도가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하다 하면 T분의 1이 지금 현재 상수로 나오고 인테그럴 바깥으로 그다음에 DQ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T분의 Q가 되죠. Q.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Q가 뭐예요? Q는 뭐죠? 무슨 함수? 경로함수죠? 경로함수, 그죠? 얘는 상태함수고 상태함수는 델타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경로함수는 이 Q의 의미의 속에 이미 변화 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F 이렇게 적분을 해도 델타가 안 되고 그냥 Q가 되는 겁니다. 예, 그 차이 값이니까. 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Q 리버스블 써주는데, 요 델타 S라는 값이, 그러니까 최종적인 값은 등원 과역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 값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식이고, 기본적으로 그 출발은 여기다. 이 두 가지 식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식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Q는 열이잖아요. 그죠? Q는 열이에요. 열. T는 온도고. 그러면,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건데, 여기서 얘기합시다. 우리가 온도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종로에서, 종로 혹시 모르시는 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종로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서울 사람인데. 종로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 있다니까. 강남에서는 살던 애들은 종로 모르더라고요. 진짜로. 내 친구 중에 태어나기 강남에서 태어나고 공부도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강남에서 했던 친구가 있는데 종로를 몰라요. 저는 강남 오면 몰라요. 이제 그나마 여기 오니까 강남을 오는데 그전에는 진짜 몰랐어요. 저는 여기 딴 나라 갔고 강남 오면 막 그랬거든요. 저는 순수한 강북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로에서 재채기를 한번 해보세요. 딴 사람 그 효과하고 도서관에서 다들 조용히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 재채기하는 효과하고 좀 비교해보세요. 어디가 더 커요? 응? 여기가 더 크게 느껴지죠? 똑같은 재채기라도. 그죠?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재채기라는 거는
시끄러운 거잖아요. 그죠? 무질서도라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이제 무질서한 정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외부에서 열을 주면 분자들이 막 움직이거든요. 운동 에너지 받으니까. 그럼 무질서해져요. 그걸 재채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도서관하고 종로하고 온도가 어디가 더 낮을까요? 종로하고 도서관하고. 도서관 온도가 낮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반응열은 똑같은 식으로 여기가 증가가 되는데 그 느껴지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는 상대적인 거죠. 이놈이 훨씬 더 느껴지는 정도가 크다는 거죠. 그럼 요 식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현재 도서관 온도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온도로 따진다면 얘가 뭐 20도다 그러면 얘 한 70도 정도 되겠죠. 그러면 종로의 경우는 70분에 온도가 70이니까 Q 얘가 우리가 한 뭐 5라고 하든가 재채기 정도니까 5로 하고 얘 20도에 얘 5라고 치면은 어디가 더 값이 커요? 이게 더 크죠. 이게 엔트로피 그 무질서한 정도가 그 상대적으로 얘보다 훨씬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엔트로피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얘가 원래 온도가 높아갖고 들떠있는 그 아주 막 활동적인데 거기다가 열을 조금 가해주는 거하고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좀 조용하게 있는 놈들한테 온도를 가해주는 거하고 같은 열이지만 그 효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엔트로피 증가는 온도가 낮은 놈한테 열을 주는 것이 훨씬 더 같은 조건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를 훨씬 많이 하는 거죠. 그 개념적으로 엔트로피와 그 개의 온도 거기 가해진 반응 열 그런 상관관계가 그렇다는 거 그렇게 기억 좀 해두십시오. 좀 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비율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노트에 보시면 우리가 절대 엔트로피, 그냥 S 절대 엔트로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충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액체 상태는 고체보다 엔트로피가 원래 높죠, 그죠? 더 무질서하니까. 그리고 기체 상태는 액체보다 더 높고, 그죠? 일반적인 겁니다. 예. 두 번째, 물질의 온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그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거죠. 예. 온도가 높아지면 무질서해지니까. 그러니까 온도를 증가시키면 엔트로피 증가가 되는 거다. 세 번째, 일반적으로 분자가 복잡할수록 엔트로피가 크다. 이 얘기는 거기 이제 뭐 CO-와 CO2죠. CO-와 CO2 이렇게 되면 글쎄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이건 이제 단순하게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얘하고 운동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려워서 제가 그냥 단순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하면 하나만 생각을 할게요. CO와 얘하고 이렇게 서로 중간에 스프링이 달려갖고 늘었다 줄었다 해요. 직선운동만. 그리고 그거 늘었다 줄었다 한 가지밖에 없죠. 얘하고. 그럼 얘를 보세요. 얘는 얘하고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고 얘하고도 늘었다 줄었다 하죠. 벌써 2가지죠. 늘었다 줄었다. 그러니까 요 자체도 무질서한 정도예요. 늘었다 줄었다 움직이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 이건 벌써 2가지인데 사실은 더 따지다 보면은 얘가 탄소가 이렇게 갈 때 얘가 이렇게 오고 이 산소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경우가 몇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질서한 정도 그 방법이 여러 가지 훨씬 더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화합물의 원자 수가 더 많을수록 이런 경우 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경우 수가 많아진다는 거는 실제로 엔트로피 값에 그것이 들어가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건 안 배워요. 안 배우는데 이런 의미가 그 엔트로피 값에 실제로 들어가요. 계산될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자들이 많을수록 운동 방식이 여러 가지 있을수록 그 분자의 무질서도가 엔트로피 값이 높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그냥 단순하게 그냥 분자가 복잡할수록 엔트로피 크다라고 그렇게 제가 써놓은 겁니다. 그 3가지 정도가 우리의 절대 엔트로피, 그냥 S값, 자체 엔트로피 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이 나오는데 연력학 제2법칙은 모든 자발적 과정에서 우주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라는 것이 기본 내용입니다. 모든 자발적 과정에서 우주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그러니까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다르게 얘기하면 자발적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 다른 기준이 아니라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게 우주의 엔트로피거든요. 개의 엔트로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엔트로피니까 엔트로피 우주는 엔트로피 개 플러스 엔트로피 주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보세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10, 얘가 플러스 11, 아니 플러스 뭐 한 20일 때 또 전체 우주 엔트로피는 증가하죠. 그죠? 예. 그 반대로 얘가 플러스 20, 마이너스 10 해도 우주 엔트로피는 증가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는 사실은 개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엔트로피를 따질 때는 개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그죠? 내가 개 입장에서는 엔트로피가 감소했어도 개의 엔트로피는 감소했어도 주의 엔트로피가 그만큼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전체 우주의 엔트로피는 증가해서 그 반응은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이 항상 요 엔트로피 얘기할 때는 개로 따질 수는 없다. 엔트로피 얘기할 때는. 그래서 그 주의까지 같이 합쳐서 그 합한 값이 이것이 플러스가 돼야지 그 반응이, 개의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지금도 반응이라는 건 사실은 개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죠? 반응은 개에서 일하는 건데 개의 엔트로피 값이 감소해도 반응은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랄까요? 온도가 에너지 상태가 낮아지는 거 이렇게 보면은 이거 지금 에너지 상태가 낮아지죠. 그죠? 이게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이다. 그러면 이 생성물의 에너지 값이 낮아져서 이게 그렇다면 뭐 우리가 온도로 따진다면 온도가 낮았다고 치면 그러면 얘는 상대적으로 무질서한 정도가 감소해서 안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여기서 빠져나간 발열 반응이니까 그 열이 외부의 주위에 줘서 거기에 엔트로피가 증가를 해버리면 얘가 떨어지는 것보다 그걸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증가를 해버리면 그 반응은 얘 자체로서는 안 일어날 것 같지만 실제 전체적으로는 그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도 자발적 반응이 항상 흡열 반응이 항상 비자발적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 엔트로피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밑에 그래서 그것이 항상 0보다 큰 엔트로피 변화값이 0보다 커야 된다. 이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고요. 그래서 고립계 여기 이제 마지막 이제 식 밑에 보시면은 고립계의 경우 자발적 변화가 일어난다면 개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그럴까요? 고립계. 그쵸? 고립계는 외부로 주의를 안 나가잖아요. 그죠? 개에 딱 갇혔으니까 뭔가 그 안에서만 다 해결되기 때문에 자발적 변화가 일어나면 개 엔트로피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얘기고. 열린 개의 경우는 지금처럼 개와 주의를 다 합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의 기본 얘기예요.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은 우리가 어떤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조건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항상 에너지가 보존되도록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반응은 일어날 수가 없고, 그러니까 1법칙을 통과하는 놈 중에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자발적으로 일어나려면 2법칙을 통과해야 돼요. 그죠? 예, 그런 의미적으로는, 물리학적인 의미는 그렇게 있습니다. 의미는. 제가 깊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자유에너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에너지는 예전에는 이제 두 가지, 물리화학적으로도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일반화학에서는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우리가 개의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려면 우주의 엔트로피를 측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만 측정한 것이 항상 주의를 항상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귀찮아요. 개는 내가 반응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비커만 딱 보면 되는데 그거 말고 실험실 전체를 다 봐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구할 수는 있는데 어렵거든요. 귀찮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단순화시키자. 그래서 뭘 단순화시키냐면 우리 관심의 대상은 개니까 모든 걸 다 개의 어떤 성질들로만 우리가 요 자발성을 설명할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라는 거를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식을 유도해서 나온 것이 이 자유에너지입니다. 자유에너지는 깁스 자유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G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G의 정의가 거기 있죠.
G는 H-TS. H-TS. 이건 외우셔야 돼요. 정이니까 외우시고. 이거 TS가 뭘까요? TS? S가 아까 뭐였죠? T분의 Q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쓴다면 뭐 델타 S가 T분의 Q인데, 그러니까 S에다 T 곱하면 뭐예요? S에다가 T 곱하면 Q 열이죠. 그럼 Q하고 H하고 같은 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위가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가 이제 들어가면 반응열 말고도 엔트로피 성분을 더 고려한 것이 깁스 에너지예요. 쉽게 설명을 한다면 더 깊은 의미는 있겠지만, 그래서 요것을 이제 요거의 변화값을 구하면 델타 G는 역시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라고 얘기하는데, 이 조건은 온도가 일정할 때죠. 델타 바깥으로 튀어나왔으니까 얘는 델타하고 상관없는 온도가 일정할 때 그 깁스 에너지 변화값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을 이용하는 것은 뭐냐면, 이용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델타 G의 의미는 좀 이따 배울 거지만, 델타 G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거 델타 H, 그 반응의 반응열 알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 변화 측정하고, 이거 물론 개의 엔트로피 변화를 측정하고, 그 반응한 온도를 측정하고, 그러면 그 반응의 깁스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의미는. 그렇게 써먹으면 되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뒤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깁스 에너지 갖고 우리가 개의 성분으로만 우리가 그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냐 안 일어날 것이냐 따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게 분명히 연력계 제2법칙에 의해서 이 엔트로피하고 이 깁스 에너지하고 관계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관계를 이제 지금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전에 여기 쓴 것처럼 우리가 엔트로피 변화값을 알고 싶은데, 이건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값을 알고 싶거든요. 그럼 이거는 개의 엔트로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다음에 주위의 엔트로피가 어떻게 변하는지만 알면 돼요. 그럼 개의 엔트로피를 측정하면 돼요. 개의 성분이니까. 우리는 지금 이 주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제 그 의미인데, 그러면 우리가 델타 S 주위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T분의 델타 H K라고 쓸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여기 보세요. 이건 이제 이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는 K의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델타 H K, 예를 들어서 뭐 델타 H K의 마이너스 반대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호의 정의에 의해서 K하고 G가 있으면 이게 나가면 마이너스, 들어오면 플러스인데, K가 나갔으면 G에서는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G 입장에서 또 요것은 K가 버린 열이지만 얘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개념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플러스 K 마이너스 T분의 델타 H K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 여기다가 이제 여기 나오는 것이 T를 다 곱해요. T를 다 곱하면 다 곱해서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T를 곱합니다. 마이너스 T 델타 S 우주는 T 델타 S K 마이너스 델타 H K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여기서 여기 있어요. 델타 G T 델타 S 우주 요 값을 우리가 델타 G로 돕니다. 그래서 이거를 T 델타 S K 마이너스 델타 H K 이렇게 이걸 두는 거예요. 이렇게 치환을 하는 겁니다. 그냥 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만 알면 요것이 되게끔 그냥 그걸 이퀄로 넣는 겁니다. 우리 말 그대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깁스 에너지를 알면 깁스 에너지는 우주의 엔트로피하고 관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우주에는 델타 G가 0보다 크면 그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까요? 비자발적으로 일어날까요? 얘가 크면 0보다 크면? 얘가 크다 0보다 크다는 건 T는 항상 0보다 이상이니까 0보다 크니까 얘는 항상 플러스죠. 그러면 델타 S 우주가 어떻게 돼야 돼요? 얘의 경우는 델타 S 우주가 이렇게 되죠. 그래야지 마이너스 플러스 돼갖고 얘가 플러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델타 G가 0보다 작으려면 델타 S 우주가 0보다 커야겠죠. 그죠? 그래 여기가 0보다 커야지 마이너스 값 돼갖고 델타 G가 0보다 작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델타 S 우주가 0보다 작다. 엔트로피 감소죠? 그럼 이거 비자발적인 반응이죠? 비자발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자발적이죠? 그리고 두 가지를 보면 우리 델타 G0가 0보다 작은 경우가 결국은 그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델타 G0가 0보다 작다는 건 어떻게 계산해요? 요것만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걔의 엔트로피 변화 측정하고 온도 알고 걔의 엔탈피 값만 알면 우리가 그냥 요걸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깁스 에너지만 갖고도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냐 아닐 것이냐라는 걸 특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평형 상태에 대한 것이 하나 더 나오는데 평형 상태는 우리가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조금 뒤에 한참 가서 얘기할 건데 델타 G가 0일 때 0이면 평형이라고 얘기해요. 평형이란 거는 뭐 정반응과 역반응 뭐 똑같은 상태.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평형의 개념은 잠깐 얘기했어요. 그죠? 피스톤이 위에서 누르는 거 아래에서 누르는 거 같아서 움직이지 않을 때 그걸 동적 평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역학적 평형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는 조금 우리가 나중에 화학 평형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할게요. 델타 G에 대한 평형 얘기는. 그래서 이 델타 G 그렇게 우리가 이 델타 G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쓴다는 거.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델타 G 그 반응이 델타 G만 결과적으로 알면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다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됐습니다. 이제 개념적인 건 그렇고요. 그러면 델타 G0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표준 반응 엔탈피 얘기한 것처럼 표준 자유 에너지 변화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G0로 표현하는데 역시 개념은 똑같아요. 전부 다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모두 표준 상태에 있을 때의 자유 에너지 변화 값을 그 반응의 표준 자유 에너지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또 앞에 반응 엔탈피하고 개념이 똑같으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델타 G0, 그럼 이 표준 자유 에너지 변화 값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델타 G0는 델타 H-T 델타 S, 그죠? 델타 G는 델타 H0 T 델타 S0 이렇게 요 값에 요 식에 의해서 정의식이니까 그 정의식에 의해서 계산하는 것이 첫 번째고 요 걔의 반응 엔탈피하고 걔 엔트로피 변화 값을 알면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이건 간단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좀 전에 앞에서 우리 반응 엔탈피 계산한 것처럼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 생성 자유 에너지 변화 그러니까 델타 G0F 그죠?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 요 값을 알면 어떤 그 각 생성물에 대해서 그 각 화합물들에 대해서 그러면 역시 요것을 생성물에 대한 것들을 다 더해서 물론 반응 개수 뉴를 써줘요. 그리고 그걸 다 합해서 빼기 어떻게 해요? 똑같은 식으로 델타 G 너트 F 반응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반응에 어떤 반응에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요 앞에 고식하고 엔탈피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뉴도 의미도 화학연료 개수 값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예제 안 넣었어요. 똑같은 얘기니까 필요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력학 제3법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연력학 3법칙은 우리가
여기서 그 엔트로피에 대한 거는 조금 다른 면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엔트로피 값은 절대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엔탈피나 내부 에너지 이런 것들은 절대값을 못 구해서 우리가 실제로 또 필요한 거는 그 변화값, 반응에서의 변화값만 알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가 딱 구할 수 있어. 어떤 원소의 그 엔탈피, 절대 엔트로피 값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의 기준이 성립이 돼요. 얘는. 어떻게 기준이 성립되냐? 우리가 그 엔트로피를 무질서도라고 얘기했는데, 언제가 그 무질서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있을까요? 무질서도가 하나도 없는 상태. 아주 진짜 꼼짝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정지해 있는 상태. 모든 분자들이. 그래서 완전히 절대 온도 0도에서는, T equal 0K에서는 어떤 놈들이든 꼼짝 않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완전 결정이라고 얘기해요. 완전 결정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질서도가 제로예요. 무질서도가 제로예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제3법칙,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0도 K에서는 순수한 완전 결정성 물질의 엔트로피는 제로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제3법칙입니다. 그래서 요때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 값을, 그러니까 온도,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온도의 함수인데, 이것도 역시, 온도를 0도일 때의 엔트로피 값, 온도 0K일 때의 엔트로피 값을 0으로 기준을 해요. 항상 그 물질의 원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절대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겁니다. 기준이 잡혀 있으니까 그거 갖고 이제 멸용량 구해서 그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절대 엔트로피 값을 우리 이 연력학 제3법칙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 엔트로피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이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렇죠. 아까 T분의 Q니까 온도에 따라서 엔트로피 값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엔트로피 변화값 델타 S제를 어떻게 구하느냐? 마찬가지 방법으로 좀 전에 그 깁스 에너지 구한 거랑 똑같은 식으로 구하는데, 단지 다른 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앞에서는 각 생성물의 변화값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엔탈피 변화값, 표준 생산 엔탈피 그 반응에 대한 변화값을 델타 H 제로 값을 구해서 그걸 갖고 계산해 줬는데,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그냥 절대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반응의 각 반응물들의 절대 엔트로피 값을 갖고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 여기서는 이제 또 하나 차이가 뭐냐면, 우리 앞에서 표준 반응 엔탈피에서 예를 들면 O2다. 그러면 이거는 O2에서 O2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 설명 안 할 거야. 왜 O2가 델타 H 이것이 0이냐? O2는 뭐예요? O2의 성분 산소밖에 없죠. 근데 그 산소의 제일 안정한 원소는 O2죠. 자기 자신 아니에요. 그죠? 자기 자신 되는 거 아무 변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 출입이 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0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연력학 제3법칙에서는 이제 좀 이 값이 아니라, 우린 변화값이 아니라 엔트로피 절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절대값이니까 이 반응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거는 각각 O2에 대한 거면 그 O2에 대한 엔트로피 값이 있는 거예요. 예, 0이 아니라. 그것이 큰 차이입니다. 이 반응에 대한 그 차이값이 아니라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델타 값이 붙지 않고 바로 생성물의 표준 엔트로피 그 값들을 전부 다 합하고 반응물의 표준 엔트로피 값을 다 합해서 그 차이를 그 반응의 표준 엔트로피 변화로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 차이를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연력학 제3법칙까지 해서 오늘은 이제 그 연력학 강의는 이제 여기서, 내용 강의는 여기서 이제 마치겠고요.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시간이 모자라서 일단 잠깐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가, 우리가 연습 문제가 14문제고, 국어 문제가
문제인데 아마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문제가 연력학 문제라서 좀 뭐 쉬운 것도 있는데 물론 쉬운 것도 있는데 뭐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문제를 잘 파악을 해서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는 이 시간에는 뭐 샘플로 몇 개만 풀어보자 그러면. 글쎄요. 일단 1번 한 10분 동안만 한번 문제를 조금 보겠습니다. 이제 1번은 연습 문제 1번부터 홀수번만 한번 훑어가 보죠. 한번. 다음 반응 일정 압력에서 일어나 개의 부피는 수축한다. 부피가 수축입니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해요? 받아요, 해줘요. 수축하면 이를 받는 거죠. 그죠? 부피가 팽창해야지 일을 하는 거니까 걔가 그 반대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걔는 주위에 일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죠. 예, 반대고. 그 다음에 걔에 대하여 W의 부호는 무엇인가? 이게 뭐예요? 걔가 일을 받는 거니까 플러스죠. 예, 플러스입니다. 예, 간단한 그 개념적인 문제고요. 3번 이상기체의 걔를 0도씨에서 100도씨로 가열하여 그 부피를 배로 팽창시킨 다음 팽창됐습니다. 다시 0도씨로 식히고 이 온도를 유지하면서 본래의 부피로 압축시켰을 때 에너지 변화를 구하라. 얼마일까요? 0이죠, 그죠? 예, 그냥 상태가 나중에 갔다가 다시 원상태로 본 거니까. 예. 내부 에너지는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 개념입니다. 네, 5번. 어떤 기체를 평균 압력 700토르에서 단열적으로 750ml에서 800ml로 팽창시켰을 때 에너지 변화는 얼마인가? 단열입니다, 단열. 단열이라는 게 뭐냐면 열 출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평균 압력 700토르, 그 다음에 부피 팽창. 그랬을 때 에너지 변화 어떻게 구해야겠어요? Q가 0이라는 거잖아요. 내부 에너지 값이 거기서 에너지 변화라는 건 사실 내부 에너지 값인데 델타 U는 Q 플러스 W에서 요게 0이라는 거죠. 그러면 W밖에 없잖아요. 그죠? 얘는 어떻게 해요? P 델타 V 이렇게 구하면 되죠. 마이너스 P 델타 V. 그러면 뭐 계산하면 되겠죠. P 압력 얼마야? 700토르, 그죠? 700토르고 1기압이 1ATM이 760토르니까 그렇게 해서 바꿔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피가 지금 800에서 750ml, 그러니까 750, 800이니까 빼주면 되는 거죠. 800에서 750.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해볼까요? 700토르고 700토르인데 우리가 ATM으로 바꿔야 돼요. ATM으로 바꿔야 되고 그것이 760토르고 그 다음에 델타 V 800에서 750이죠. 50 ml죠. 밀리리터. 그러면 또 바꿔야죠. 1리터가 1000ml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됐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단위가 어떻게 돼요? ATM 리터가 되죠. 그죠? 근데 뭐 이렇게 두어도 사실은 어차피 PV니까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이거를 에너지 단위는 사실 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거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가 이상기체 기차함수에서 8.314 저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8.314 줄, 허, 몰, K 하고요. 그죠? 이거하고 뭐가 같아요? 0.082 ATM 리터 퍼 몰 K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몰 K는 없어지고 0.082 ATM 리터하고 8.314 줄하고 같거든요. 그거 갖고 환산인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요를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줄을 알고 싶은 거니까 ATM하고
리터하고 관계하면 1atm이 101.3줄 정도가 돼요. 예, 요거는 여기 계산해보세요. 101.3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줄로 이제 단위가 떨어지겠죠. 예,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물론 이제 보기에서 뭐 그냥 atm 리터로 나오면 상관없지만 줄로 나와 있으면 그렇게 바꿔야 되니까 그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다음 반응 엔탈피는 25도씨에서 마이너스 1204kJ이다. 이 반응 에너지를 구하라.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엔탈피 값을 줬고 이 반응의 에너지를 구하라. 여기서 사실은 이제 그 에너지 여기서 문제들 중에서 엔탈피라고 안 쓴 그냥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내부 에너지예요, 사실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연습 문제에서요. 연습 문제 고급 문제에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 반응에 내부 에너지를 구하라. 정확히 쓴다면 문제를 내부 에너지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엔탈피 알고 내부 에너지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해요? 그죠? 정의에 의해서 그죠? H U 플러스 PV니까 그하고 PV 텀이 살아남는 것이 고체 액체 빼놓고 기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죠. 그런가요? 고체 액체는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P 델타 V를 기체에 대해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기체의 몰수 델타 NRT에서 델타 N이 이게 여기서 어떻게 돼요? 고체는 부피 변화 없으니까 기체만 따지면 기체 3O2, O2밖에 없잖아요. 그럼 3몰이네요. 그죠? 네, 변화가. 3몰에다가 NRT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엔탈피 값 마이너스 1104kJ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건 앞에 식 있는 거 같이 적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일산화탄소와 오늘 저기 처음 오셔갖고 어리둥절 하실 텐데 그냥 일단 보세요. 보시고 좀 아마 다시 좀 보셔야 될 거예요. 공부를. 9번 일산화탄소와 산소의 혼합기체가 0도씨 2기압에서 등원 등합 반응하여 이산화탄소로 될 때 14.6kJ의 열이 발생하며 부피가 3리터에서 2리터로 줄어들었다. 이 개의 에너지 변화는 얼마고 엔탈피 변화는 얼마고. 그죠? 이건 반응식을 써야겠죠. 일단 반응식을 써갖고 아까 계산한 것처럼 델타 U를 일단 Q 플러스 W 그 준에서 Q가 14.6kJ 열이 발생했다 했으니까 거기서 Q 값이 나오고 W는 역시 부피 변화가 있죠. 압력하고 그 다음에 부피 변화가 있습니다. 그거 갖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단위를 왜냐면 Q가 여기서 줄을 줬으니까 좀 아까 101.3줄 1atm 리터가 그렇다는 그 현상인자를 써서 1의 단위를 줄로 바꿔주고 그렇게 해서 델타 U 이 개의 내부 에너지 변화입니다. 내부 에너지 변화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엔탈피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엔탈피 변화는 사실은 등압 압력이 일정한 상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의 반응열이 QP잖아요. QP가 델타 H죠. 반응열이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의 반응열은 QP가 델타 H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요? 14.6kJ이 그 열이 발생한 거, 그것이 델타 H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4.6kJ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 닫혀진 용기에서 0.1053g의 FE는 과량의 상과 다음과 같이 반응하여 25도씨에서 97.1줄의 열을 발생한다. 그래서 이 반응의 에너지는 역시 뭐 이것도 반응의 내부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내부 에너지 값을 어떻게 구하냐? 내부 에너지 전부 다 뭐예요? 내부 에너지 상태 함수들 일반 전부 다 크기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몰 단위로 따져야 되니까 현재 여기서 이게 몇 몰인지 0.1053이 몇 몰인지 뭐 원자량 나왔으니까 계산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해당돼서 그 에너지 값을 환산하면 되겠죠. 97.1줄의 의미를 그거 갖고 계산하시면 되니까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번은 이 반응 엔탈피 역시 내부 에너지 값 아니까 엔탈피 값은 거기서
기체에 대해서만 하면 되죠. H2밖에 없나요? 그죠? 예. 그거 갖고, 델타 H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그 식에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특별하게 뭐, 대단히 연력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어렵게 되면 또 한참 없지만, 기본적인 그 내용적인 의미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어려운 건 없습니다. 13번. 다음 반응의 반응열은 플러스 46.9kJ/몰이고 표준 엔트로피 변화가 이렇다. 이 반응의 25도씨에서의 표준 자유에너지 변화량을 구하라. 표준 자유에너지 델타 주제로 어떻게 구해요? 첫 번째 식은 아까 저구나. 여기 있다. 아니, 이거죠. 이 식 이용하면 되죠, 이거. 델타 G는 T 델타 S 마이너스 델타 H. 이죠? 요거 갖고 그 식에 의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 다 줬으니까 문제에서 반응열이라는 게 엔탈피입니다. 그죠? 엔탈피고, 표준 엔트로피가 줬고, 온도 25도씨라고 줬으니까, 그 기본적인 아까 좀 전에 그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이죠. 우리가 표준 깁스 에너지, 표준 자유 에너지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이 그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 생성물 반응물의 깁스 에너지,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 값을 안 상태에서 계산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고, B번은 델타 H, 델타 S가 온도에 따라 불변이라고 가정하고, 500도씨에서 표준 자유 에너지 변화를 계산하라. 델타, 뭐, 불변하고 온도만 바뀌는 거예요. 온도만 바꿔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예.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일단 하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로만 계속 했는데 말로만 하는 이유는 제가 말로 해야지 여러분 손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니까 일단 다음 시간에 손으로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대충 그냥 감만 잡아드렸으니까 일주일 동안 나머지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야 됩니다. 예, 풀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럼 이 시간 잠깐 10분 동안 쉬겠습니다. 또.